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19학번 신입생 여러분. 저는 법학과 01학번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9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로 로펌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야구선수로서 실패했지만 야구선수로서 실패했던 경험이 제가 공부를 하는 밑바탕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느냐 아니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느냐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때 실패를 했더라도 그런 사람은 반드시 다른 길에서 적성을 찾을 수 있고 다른 길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인생에 있어서 역전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는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야구를 그만두고 내가 꼭 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를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를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7년 동안 프로야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야구를 했는데, 야구를 굉장히 좋아는 했는데 잘 못했어요. 야구를 잘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쯤에 내가 프로 계속 야구를 하더라도 프로야구 선수가 되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야구를 이제 그만두게 됐죠. 야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제 그 당시 신분이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공부라도 조금 해야,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부모님도 뭐 전문대학이라도 진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근데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야구는 되게 좋아해서 열심히 했는데 잘 못했어요. 근데 공부는 제가 뭐 적성에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업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고 열심히 하니까 그거에 맞는 성과가 나오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일반 학생들처럼 수능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하대학교 법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법학과에 와서는 사실은 그때 처음에 인하대학교 올 때는 법을 전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그 수능 점수에 맞춰서 사실은 문과니까 경영대나 법학과가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 법학과에 왔는데, 막상 학교에 들어와서 전공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일단 공부가 재밌어서 이 재밌는 공부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사법시험까지 보게 된 거죠. 제가 사법시험을 2004년 정도부터 준비를 했는데, 사법시험 1차 시험은 되게 좀 빨리 붙었어요. 빨리 붙었고 되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약간 좀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시험을 너무 좀 쉽게 생각하고 좀 나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해서 결국에 이제 2차 시험에 떨어졌죠. 2차 시험에 떨어졌으니 이제 다시 사법시험 1차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시 공부를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좀 뭐 걱정도 되고, 이 공부를 계속 해도 되나? 공부를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저희 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사법시험이라는 게 어려운 시험이지만 기간의 장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포기만 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저한테는 그 얘기가 되게 큰 위안이 됐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공부를 한다면 나도 합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다시 갖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다시 1차 시험부터 열심히 한 결과 2009년도에 사법시험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을 동시에 다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하다 보면 아마 분명히 중간에 힘든 일이 있고 역경이 있을 건데, 중간에 그 역경을 만나서 포기하면 그거 자체로 그냥 끝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내가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판사로 생활을 한 지는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막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나름 뭐 변호사도 한 5년 정도 하다가 이제 판사를 했는데 판사로서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한 거라고 한다면 판사의 업무 자체가 이 법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 억울하세요. 원고도 소를 제기하는 원고도 억울하고 소를 제기당하는 피고도 억울합니다. 두 분 다 억울하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제 판사의 일은 그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경청을 하고 충분히 들은 다음에 진짜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둘 중에 더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분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게 해결하느냐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맡겨지는 사건 하나하나를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보람이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정말 진짜 어디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인하대학교 교정을 누비다 보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고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1학년, 2학년 때는 사실 뭐 수업도 열심히 안 듣고 많이 놀러 다니고 후문에서 술도 자주 먹었고요. 잔디밭에서 막걸리도 먹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근데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도 하고 친구들하고 뭐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냥 주변에 그럴 수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학교에서 추억은 되게 많죠. 제가 학교에서 오래 있었고 그 공부도 학교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데 그래도 제 기억 남는 게 2009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할 때 그 지금도 6호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영대학교가 있고 경영대학교 뒤쪽에 이 전문대학교 운동장이 있거든요. 그 뒤에 이렇게 되게 허름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붙들고 그 사법시험 발표를 혼자 기다렸던 그게 아직도 이제 10년 됐네요. 10년 됐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되게 추억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 학교가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왼쪽으로는 야구장까지 있고 오른쪽으로는 전문대 운동장 지나서까지 하면 이게 굉장히 넓은데 구석구석 많이 좀 누비면서 학교에서 추억을 많이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야구를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전혀 공부에 기초가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전교 755명 중에 750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나름 공부에 흥미를 붙이고 공부를 하고 나중에 대학에 와서 사법시험까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꼭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 소설이든 신문이든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 업무 자체가 사실은 글을 쓰는 거거든요. 글을 쓰는 업무가 주 업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글을 쓰고 말하는 것도 결국에는 책을 많이 읽어서 그 기본적인 바탕, 소양을 쌓아야지만 글을 쓰고 말을 잘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독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어떻게 보면 대학생 때처럼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을 때가 이제 앞으로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을 때 책을 많이 읽어두는 게 여러분들의 기초 소양을 쌓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막 남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대단한 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그래도 꼭 뭐 한 가지 해주고 싶다면 뭐 당연히 1, 2학년 때 좀 열심히 놀기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이런 것도 그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은 얘기긴 한데 제가 그래도 한 가지 꼭 뭐 해봐라라고 할 수 목표를 가져라라고 해주고 싶은 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게 되는 탐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수능시험을 봐서 그냥 그 점수에 맞춰서 사실 왔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입생 여러분들도 대다수가 내가 무엇을 정말로 하고 싶다라는 걸 아마 알지 못하고 수능시험을 봐서 대학교에 아마 왔을 거예요. 왔을 건데 이제 대학교에 왔으니 어떤 것을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가 내 가슴을 진짜 뛰게 하는 게 뭔가 라는 거를 좀 더 탐색해 볼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짧으면 4년 뒤에 뭐 길면은 뭐 10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사회에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실 저도 사회생활 하자면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가정과 일. 이 두 가지의 축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가 그거를 생각해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려고 할 때 사법시험이 제게는 굉장히 큰 산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과연 법조인이 될 수 있을까?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정말 큰 산처럼 제가 감히 합격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저는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한 끝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는 사실은 제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가능성에 도전하는 사람만이 그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만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을 열심히 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